남해군에서 살아가는 낭만적인 일상과 그 속에서 얻은 영감을 전합니다. 낭만 배달부 유록 오늘도 시작합니다. 남해에서 산지도 1년을 훌쩍 넘겼네요. 오랜만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1년을 넘긴 지금 요즘 예전처럼 모든 것이 즐겁지 않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사는 것이 맞나? 하는 불안감이 눅눅한 마음을 이끼처럼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귀를 간지럽히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오늘 이 낭만배달부 유록 시간을 준비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남해에서 글을 쓰고 음악을 고르며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쁨을요. 잊고 있었던 즐거움을요. 다시 글을 쓰며 좋아하는 일을 하며 메마른 마음에 물을 줘야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우주를 줄게 갤럭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내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다 내게만 지게 my galaxy. Like a star 내리는 빛처럼 반짝이는 널 가지고 싶어 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부터 안달나니까 마냥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준비가 되면 쏠린 인공위성처럼 네 주위를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붉게 빛나요.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별빛 아래 잠든 난 마치
네, 여러분은 지금 남해 FM의 낭만적인 DJ 유록과 함께하는 낭만 배달부 유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따뜻한 라떼를 한 잔 들이켰는데요. 와, 너무 좋네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들리는 에세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남해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전달하고 싶었던 제 이제 코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귀촌하신 분들, 남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또 제 얘기도 전해드리곤 했었는데 요즘에 통 제 얘기를 못 전달드렸던 것 같아서 예전에 썼던 글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도 있어서 간만에 책도 한번 뒤적여보고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여러분도 이렇게 내려서 가지고 마시시면서 드시시면서 이 라디오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글은요. 나만의 이야기를 쓰면 생기는 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님 댁에 갔더니 엄마가 여기 좀 보라며 박스 하나를 내어주셨다. 꽤 묵직한 박스 속에는 초, 중, 고 졸업 앨범을 포함한 내 어린 시절 앨범과 각종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엄마는 오다 주었다 라며 머리핀 하나를 툭 던져주는 무뚝뚝한 남자친구처럼 약간 쑥스러워 하시더니 유유히 사라지셨다. 이제부터 추억 여행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였을까? 나는 보물상자라도 발견한 듯 반가웠다. 자리를 깔고 앉아 엄마가 내어주신 박스를 열어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 둘 살펴보며 키득키득 웃다가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1999년 1월 20일이라는 날짜가 반듯하게 쓰여 있었다. 1999년이라니 어린 시절 쓰던 일기장이었다. 누가 볼세라 비밀스럽게 일기를 쓰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은색 펜으로 예쁘게 적어내려간 문장이 빼곡히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봐도 꽤 괜찮은 문장도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썼다고 보기엔 믿어지지 않는 시도 몇 편 적혀 있었다. 어린 시절 강아지를 잃고 슬퍼하던 대목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 시절이 생각나 울컥했다. 어려서부터 글 쓰는 일을 참 좋아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배열하는 것이 참 재미있다. 새콤한 열무김치라고 쓰면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이 신기했고 파란 그리움 같은 알쏭달쏭한 표현을 써도 괜찮은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 꼬마 작가는 그 후 오랫동안 글쓰기의 즐거움을 잊고 살았지만 호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은 어린 시절 발견한 이 즐거운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50편도 넘는 수많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전 세계인들에게 팔아치우곤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듯 자신이 창작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글로 써 내려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 지음 김영사라는 책이다. 이 책을 끼고 다니며 2번을 읽고 나니 내 안에 꼬마 작가가 빨간 베레모를 쓰고 볼펜 똥이 가득 묻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오래 말을 하지 않아 잠긴 몸을 하고 다듬으며 타박타박 걸어 나왔다. 꼬마 스티븐 킹이 어릴 때 시작한 창작, 그러니까 글쓰기를 즐겁게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눈부신 재능, 수많은 거절 쪽지에도 굴하지 않았던 의지, 언제나 그를 격려해 주었던 아내의 사랑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가 있었지만 스티븐 킹과 형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어린 스티븐 킹이 즐겨보던 만화를 베껴서 쓴 첫 모방작을 스티븐 킹이 어머니께 내밀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기왕이면 너의 이야기를 써보라 하셨다고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스티븐 킹이 하셨던 이 유혹하는 글쓰기 속에 있는 글을 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너의 이야기를 써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엄청난 가능성이 내 앞에 펼쳐진 듯 가슴이 벅찼다. 마치 커다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문들을 마음대로 열어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 문들은 평생토록 열어도 미처 다 열어보지 못할 것 같았다. 유혹하는 글쓰기 32페이지. 스티븐 킹이 지은 책이고요. 김영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은 스티븐 킹은 정말 신나게 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꼬마 스티븐은 연필로 정성껏 적어넣은 4쪽 분량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번엔 베끼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였다.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건넸을 때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핸드백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서는 거실에 앉아 당장 그 자리에서 읽으셨다고 한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독자의 반응을 살피던 꼬마 작가 스티븐은 어머니가 웃어야 할 장면에는 틀림없이 웃으셨다라고 회상한다. 다 읽으신 후에는 책으로 내도 될 만큼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스티븐은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은 지금껏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다라고 썼다. 그 후 어린 스티븐은 정말 책을 내려는 듯 이야기를 4편 더 썼고 그의 어머니는 이야기가 완성될 때마다 그에게 25센트짜리 동전을 하나 주셨다고 한다. 4편의 이야기, 편당 25센트. 그것은 어린 스티븐이 글쓰기로 벌어들인 최초의 1달러였다. 만약 그때 스티븐의 어머니께서 이런 허섭쓰레기 같은 일은 그만하고 공부나 하라 라고 하셨다면 이 소설가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25센트 대신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니? 라고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더라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 이 성공한 소설가의 어머니는 이 작은 재능의 싹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쏟아내며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이 새싹을 소중하게 지켜주셨다. 홀로 2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기술이나 배우라라며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즐겁게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 꼬마 작가는 운이 좋았다. 어머니의 응원과 25센트가 없었어도 어떻게든 글을 써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즐거움에 가득 차서 글쓰기에 대한 글까지 쓰는 작가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다. 나의 어머니께서 어린 딸의 일기장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동 문학가셨던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의 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던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덕분에 어린 시절의 나도 글을 쓰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다. 어머니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최선이라 믿으셨고 나는 그 사랑과 희생을 먹으며 열심히 배웠다. 내 살과 뼈가 엄마의 노동이라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고 배움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그 사랑 덕분에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다. 글쓰기의 즐거움은 썰물처럼 뒤로 또 나중으로 밀려나곤 했지만 긴 시간을 건너서 다시 밀물처럼 돌아와 어린 나의 일기장 앞에 선 지금 나는 지금 내 나이와 비슷했을 나의 곱고 고되었던 어머니를 대신해 나에게 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쓰라라는 허가증을 내주었다. 글 한 편 쓸 때마다 2,500원짜리 월드콘 하나 사 먹으며 잘했다고 말해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아이를 언젠가 만난다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 대신 너의 그 즐거운 뜬 구름을 솜사탕처럼 살살 녹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고 싶다. 꼭 그런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
아,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모르게 제 글을 읽다가 제가 울컥할 뻔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또 운 좋게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께서 아동문학가셔가지고 저희한테 일기로 시를 쓰라고 일기장에 시를 쓰라고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때 시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렇게 이제 쓰면서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그런 코멘트 있잖아요. 이렇게 펜으로 뭐라 이렇게 써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멘트들이 참 좋았었다는 기억이고 그래서 더 쓰고 싶다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100일장의 시대회 이런 데 나가서 상도 받았 자기 자랑 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글 쓰는 일을 좋아했는데 글을 쓰는 게 조금 사치처럼 느껴졌던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기를 좀 꾸준히 쓰고 쌓인 글이 있어서 좀 용기를 내어 이제 다시 글을 썼죠. 남해에 내려와서. 그러면서 또 이 스티븐 킹이 지은 글쓰기에 관한 책, 유혹하는 글쓰기를 자주 좀 꺼내 보았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시더라고 하더라도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사람들이랑. 글쓰기가 이제 말로 하면 말하기니까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말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뭐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참 재미있게 읽으실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오늘 책 소개 겸 제가 쓴 글 소개 겸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스티븐 킹의 창작론이고요.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그 아이 스티븐 킹이었던 그 아이의 새싹을 이렇게 나무로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저희는 다 그런 사랑들을 먹고 크는 것 같은데요. 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하네요. 근심 없게 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딘 목소리와 어설픈 자욱들 화려하게 장식해줘요.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그 안에 투박한 음악은 나예요. 내 곁에만 움츠린 두려움들도 애틋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돼요. 네, 카더가든의 나무였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글은 브런치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글도 브런치에 연재한 글인데요. 2020년도에 썼던 글이에요. 이건 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요. 이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서 제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남해에 와서는 제가 수영이라고 하는 운동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의 저를 보면서 참, 그래, 운동 꾸준히 하고 싶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지. 운동하긴 싫고, 먹는 건 너무 좋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운동이 꼭 뭐 체중 감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력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건강,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이 필요하고 활력도 되게 이게 생겨서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뭐 조언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게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이 잘 안 되잖아요. 좋은 건 다 알지만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막 수영 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처럼 지금 이제 운동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시기가 또 시기이고 그러니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의외로 쉬운 방법.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잘 먹고 한결같이 통통하다. 볼살이 특히 토실토실해서 밥 먹다가 내 볼살도 자주 씹어 먹는다. 예전엔 달덩이 같은 얼굴이 싫어 살 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암벽 등반, 수영, 스피닝, 스윙 댄스, 살사 댄스, 줄넘기, 달리기 안 해본 운동이 없고 모델 이소라 언니부터 빌리 오빠까지 안 해본 홈트레이닝이 없다. 물론 그 빌리 부트 캠프는 뒤에서 쉼없이 발차기 하시는 할머니께 경의를 표하며 20분도 안 되어 꺼버렸지만 내 인생 딱 한 번쯤은 말라보자라는 꿈은 나의 20대와 함께 사라졌다. 30대가 된 후로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는 갓난아이를 아는 부모의 마음처럼 나 자신이 그저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조금만 앉아있어도 다리가 저렸고 손가락 끝에는 한포진이라는 습진이 생겨 오른쪽 손가락에 수포가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에 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와그작 씹을 수 있는 과자와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다. 홈트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주말이면 아몰랑 모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모드에 빠져 아무거나 먹으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영화나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보내는 날이 잦았다. 몸 상태는 날로 좋아지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며 이런저런 유명한 자기계발서를 뒤지며 해결책을 찾았다. 되고 싶은 문장을 써서 10번씩 10번씩 외치기도 하고 이랬군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쑥스러웠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꿈꾸며 운동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제풀에 지쳐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누워서 무언가를 먹으며 자기계발서만 읽으며 위로하고 있었다. 책을 읽을 땐 무언가 해결될 것 같이 마음이 막 부풀었다가 책을 읽은 뒤 이내 변하지 않고 날로 안 좋아지는 몸 상태에 마음은 더 쪼그라들었다. 이 스트레스는 폭식으로 이어졌고 악순환이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좋다는 약만 갖다 바르고 있으니 낫지 않는 것이 당연했는데 당시 나는 답답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운동을 하고 폭식을 하지도 않는다. 볼살은 여전히 빵빵하지만 손가락의 습진은 사라졌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권할 만큼 생각보다 더 괜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별로 궁금하진 않겠지만 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지나가다 장미꽃을 보면 사진도 찍고 향을 맡으며 너무 탐스럽고 예쁜데다가 향기까지 달콤하다. 집에 장미꽃을 좀 사다 둘까? 아니야. 꺾인 꽃은 너무 불쌍해. 그러면 집에 가서 한 송이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저 그 MBTI의 그건가 봐요. N인가 봐요. N.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난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음지와 양지의 장미꽃의 기분이 달라 보여서 초등학교 때 이걸 느꼈어요. 음지에 피어있는 장미꽃과 양지에 피어있는 장미꽃의 기분이 달라 보여서 향을 맡아보았더니 정말 향도 달라서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과학 보고서로 쓰기도 했다. 이걸로 상을 타서 제가 도대회까지 나갔었어요.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비교해가지고 네, 온 산을 휘젓고 다니면서 식물을 채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기분마저도 느끼는 감수성이 꽤나 풍부한 인간이라는 기본값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지금은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약간 귀여워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내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난 왜 이렇게 매사에 생각이 많고 예민하지?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라고 바라는 날도 있었다. 만약 지금 나도 그런데 하며 공감했다면 부디 이런 자신을 너무 피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금발로 태어난 사람,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냥 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아무리 씻어도 피부색은 그대로이듯 천성을 바꾸려고 해봤자 그대로이다. 그 시간에 잠이나 1시간 더 자는 것이 낫다. 기분이 너를 띠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은 자신이 이상하겠지만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내려놓길 바란다. 자신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특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우리는 예민하다, 눈썰미가 좋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무언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잘 알아채고 날씨나 타인의 감정 변화도 잘 알아챈다. 외부 자극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세세하게 느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세상은 더 풍부하다.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진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 느껴보았을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체력은 자연히 떨어지니 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우리들은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고 당시 나는 음식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방법은 반짝하고 힘을 주지만 음식을 계속 소화시키느라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니 결국엔 더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쳐있는데 일찍 일어나고 막 목표를 외치며 스스로를 더 괴롭혔던 것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아도 세상을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연비가 떨어지는 우리는 최대한 이 자동차, 우리라는 자동차가 즐겁게 인생을 여행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잘 쉬어주어야 하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연비 자체를 조금씩 올려줘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날씬한 몸 만들기가 아니다. 이런 목적은 너무 사치다. 살고 봐야지 웬 날씬한 몸. 욕심이 일반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영양을 골고루 잘 챙기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며 체중 감량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욕심이 생기니 무리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제한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가뜩이나 예민한데 더 예민해지면서 삶의 질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무리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폭식이나 무기력증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감성주의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몸 컨디션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예민하고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향을 이용해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을 했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운동을 고르면 된다. 그 긍정적인 느낌이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하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아 운동에만 집중할 수 없어서 혼자 운동하기로 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감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로함을 과하게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일단 밖에 나가면 온갖 자극이 다 들어오므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로, 학교 생활로 필요한 와중에
운동하러 나가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다. 나는 정말 씻고 옷 입고 나가서 운동까지 가려는 운동에 대한 열정도 에너지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여러 개 따라해 보았다. 그중 강사님의 목소리나 영상의 배경음악 등을 고려해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 운동을 골랐고 어떤 운동이든 하기 싫으면 곧바로 하지 않았다. 운동의 부정적인 느낌을 남기기 싫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은 어떠한 운동에 정착해 운동을 하고 있다. 예전에 요가원에도 다닌 적이 있어서 요가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요가를 택했다. 하지만 만약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혼자 집에서 따라할 때는 부상에 주의하셔야 한다.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천천히 몸을 늘리고 스트레칭 했을 때 느끼는 시원함이 너무 좋아서 요가 운동이 좋다. 사람마다 가장 만족스러운 운동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잘 느껴보면서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운동을 했을 때 기분 좋은 감정, 그것이 시원함이든 뿌듯함이든 이 가장 큰 운동을 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운동을 한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즐거우니까. 나를 괴롭혔던 어깨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사라졌고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 스트레칭 수준의 요가를 2-30분 매일 했을 뿐인데 체력도 확실히 좋아져서 요즘은 근력 운동도 추가해서 하고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엔 산책도 예전보다 자주 나가고 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운동 후에 씻고 쉬는 즐거움까지 더해져서 운동에 정말 맛이 들렸다. 다른 생각을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운동을 찾아보자. 살 많이 빠지는 운동 말고. 그리고 그 운동을 딱 하고 싶은 만큼만 해보길 추천한다. 5분도 괜찮고 10분도 좋다. 거창할 것이 없다. 평소 어깨가 뻐근하다면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찾아 하는 것도 좋겠다.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운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비가 서서히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의 질까지도 전체적으로 확 올라갈 것이다. 하루 10분만 할 수 있는 만큼 야, 너도? 아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성우가 부릅니다. 음모래 댄서. 조용한 저 바닷가로 가자. 언제든
네, 남의 대표 가수죠. 이성우님의 음모래 댄서 듣고 오셨습니다. 상주 음모래 비치 아시나요? 남해에 상주 음모래 해변이 있는데요. 그 해변, 그 음모래를 넣은 곡이에요. 너무 좋아서 저도 요즘 자주 듣고 있는 곡인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쓰면서 좀 이제 예민한 성격, 감성적인 성격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이제 드렸는데, 꼭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도, 거의 뭐 비슷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뭐 차이는 다 있지만,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하게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기분 좋은 느낌이 딱 드는 정도까지만 시작을 해서 그 기분을 계속 이어가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글을 쓸 때는 요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수영에 아까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은 사실 처음에는 번거로운 게 많잖아요. 뭐 샤워도 하고 수영복도 입고 막 수모도 막 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막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접근하는 게 조금 쉬운 운동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워낙 물을 좋아했었어요. 물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수영을 꼭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수영하는 법은 모르지만 물에 잘 떠있고 바다가도 그냥 잘 떠있고 물을 좋아하는, 물이 그 살에 닿는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실 이 바다가 있다는 것이 남해에 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틈만 나면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데 수영을 3월부터 배웠거든요. 여기 남해에서 수영을 너무 잘 알려주시고, 또 그 체육센터, 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에 다니는데 거기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수영을 하는 그 번거로움보다 그걸 했을 때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그 수영 실력, 예, 뿌듯함을 느끼고, 확실히 이번에 바다에 이제 올여름에 수영 배우고 나서 처음 들어갔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 느낌도 다르고 배우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물 좋아하시면 수영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어깨가 약간 지금 조금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든 너무 좋아도 무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확실히 뭐 몸의 근력이 막 좋은 상태도 아니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뭐 전신이 막 엄청 좋은 그런 체력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많이 무리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을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살피면서 운동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많이 하면 안 된다. 조금 쉬면서 시험시험 발차기 위주로 지금 하면서 막 수영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과정까지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수영 예찬론자가 됐는데요. 요가도 역시 좋아하고,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그런 운동들, 또 시원한 운동들,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막 남들이 좋다고 살이 잘 빠진다고 이런 거보다는 좋아하는 그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뭐 수영에서 살이 빠지지도 않고 더 찌는 것 같기도 한데, 수영하면 입맛이 잘 돌잖아요. 그것까지 즐겁더라고요. 수영하면 소화도 잘 되고, 하고 나면 밥맛도 너무 더 좋고, 워낙 먹는 거 좋아하는데 더 맛있는 거죠.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하는데, 수영하고 나서 먹는 알죠? 그 음식은 너무 맛있잖아요. 그걸 매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수영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쓰면 생기는 일,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 이렇게 2개 읽어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롱레터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낭만배달부 들리는 에세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글은 작년에 제가 쓴 글인데, 제가 또 오늘 이제 좀 연관되는 글인데, 제가 또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은
매일 하고 싶어요. 등산도 매일 하고 싶은데 등산을 혼자 하기에는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혹시나 이렇게 넘어졌을 때 저를 누가 이제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 다리를 삐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뭔가 구호 요청하는 것도 걱정되고 별 걱정인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매일 혼자서 하기는 힘든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날따라 너무 등산이 하고 싶은데 아무도 같이 가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산 가자는 저의 말에 다 약간 지금 등산을 너무 덥다 약간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나 그럼 가보겠다 해서 갔던 그 금산을 올랐던 기억을 담은 글입니다. 홀로 산에 올랐어. 이 글은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이게 존댓말이 아니라 친구처럼 친구한테 하듯이 경어를 썼습니다. 홀로 산에 올랐어. 뭐가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산에 가고 싶더라고. 매일매일 산에 가고 싶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각종 걱정 때문에 혼자 산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야. 매일매일 자연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도록 많이 걷고 싶어. 아침에 요가를 하면서 오늘은 산에 가자 다짐했어. 함께 오를 사람을 부랴부랴 찾았지만 갑자기 이 더위에 산에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미 여러 번 다녀왔던 금산이니 혼자라도 가기로 했어. 심각한 길치인 나도 길을 잃을 만한 산은 아니었고 왕복 3시간? 길게 잡아 3시간 정도면 되는 산이라 부담도 크게 없으니 조심하면 다칠 일도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무장하고 산에 올랐어. 이 산의 이름은 원래 금산이 아니었다고 해. 보광산이라고 불리던 이 산에서 태조 이성계는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조선 건국에 성공해. 그리고 자신이 드린 이 치덕을 들어준 산을 비단으로 두른다라는 의미로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대. 듣기로는 이 산에 있는 보리암이 전국 3대 기도 명당 중에 한 곳이라나? 전에 왔을 땐 나도 이성계가 기도했다는 자리에서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하기도 했어. 친구의 편찮으신 아버지께서 얼른 나으셔서 오래오래 친구와 함께 하시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길 빌었어. 보리암까지는 금산 입구부터 도보로 올라가면 내 걸음으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려. 차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는 산이야. 차로 이를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보리암까지는 도보로 10분? 그마저도 아스팔트로 예쁘게 깔린 길을 사뿐사뿐 걸어 올라가면 보리암에 다다를 수 있지. 그래서인지 걸어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런데 난 한 번도 이 산을 차로 올라본 적이 없어. 애초에 산 자체를 차로 올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전에 야경을 보려고 어두운 산길을 망운산이었는데 차로 올랐던 적이 있지만 역시 산은 걸어 올라가야 제맛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맛을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했지만 이 날씨에 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어. 결국 산에 오를 사람은 찾지 못하고 이 날씨에 산을 왜 오르냐면 산이 그곳에 있으니까 라는 어몽길 대장님 같은 말을 남기며 무소의 뿔처럼 홀로 산에 올랐지. 여름의 금산 속은 그야말로 초록 천지였어. 초록색 물감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하루살이처럼 초록을 온몸에 덕지덕지 바르는 기분으로 산속을 누볐어. 정말 하루살이나 모기가 많아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만 해. 처음엔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가 나중에는 음악도 끄고 산이 내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타박타박 올라왔지. 아무도 없는 산길을 매미 소리를 벗삼아 걸었어. 태조 이성계도 이 산을 오르면서 생각을 정리했을까? 가마 타고 올라간 거 아니겠지? 요가를 하면서 몸에 힘이 붙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걷고 싶어. 몸에 좋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 눈덩이처럼 뭉쳐지고 안 하면 또 한없이 안 하게 되는 것이잖아.
처음 눈을 뭉칠 때가 어렵듯이 주 3회 요가 때문에 첫 주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려서 괴로웠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니 다른 운동이 더 하고 싶어졌어. 다행히 산속에서 두렵지가 않더라. 가끔 위쪽에서 내려오는 분들과 마주쳤을 땐 인사를 하기도 하며 그분들은 언제나 왜 힘든 쪽으로 올라오냐며 나를 걱정해 주셨어. 세상에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예전에 서울 북한산에서 길을 잃어서 봉우리를 몇 개나 넘은 적이 있어. 점점 어두워졌는데 정말 무섭더라. 친구와 함께라서 망정이지 자연인이 될 뻔했었어.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든 하고 보면 자신감이라는 것이 따라오더라. 혼자서 등산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오바 무슨 공주님 꽃놀이 같은 소리인가 싶겠지만 귀엽게 봐주길 바랄게. 사람마다 자기만의 지평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산을 오르는데 이날따라 신기하게 일할 사람을 구한다며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여기저기서 왔어. 찰랑이는 잔고가 떠올랐지만 모든 일에 노를 외쳤어. 기회를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었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내게 수화기 너머에선 괜찮냐고 묻는데 네 괜찮아요. 지금 등산 중이에요 했더니 다들 괄호 열고 미쳤다 피해야 돼. 약간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하시고는 끊으셨어. 이것은 산신령님의 시험이었을까? 쉬운 일만 하며 먹고 놀겠다는 것은 아니야.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정리가 되더라고. 집으로 돌아와 뜨끈하게 씻고 다리를 좀 풀고 누웠는데 스스로가 뭐랄까? 좀 쿨해진 것 같더라. 이런 기분을 쌓으면서 살아가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가 꽤 쿨하게 느껴지니까. 깨지도 않고 잘 잤어. 다음 날 아침엔 또 불안이 친구처럼 따라왔지만 나는 꽤 쿨한 녀석이라 잘 해내리라고 믿으며 요가하며 만난 분이 초대해 주신 우쿨렐레 연습 모임에 나갔어. 돈도 받지 않고 우쿨렐레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정말 이상한 남해야. 우쿨렐레를 치고 작업실 한켠에 달 커튼을 골랐어. 배고픈 학생들에게 빵을 나누어지는 빵집 앞에서 우리 요가 선생님을 마주치고 남해에서 알게 된 언니네 건어물 가게에 가서 맥주랑 먹을 안주거리를 좀 샀어. 언니는 내게 말을 높였다 낮췄다 하시는데 내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서 말을 편히 못 놓으시겠대. 좋은 듯 안 좋기도 하고 안 좋은 듯 좋아. 이제 안주에 소주를 한 잔 빠르게 마시러 맥주지? 맥주를 한 잔 빠르게 마시러 가야겠다. 너만 알고 있는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긴 하루였길 바랄게. 아무도 몰라줘도 자신만의 쿨함을 쌓아가자. 남해에서 사랑을 가득 담아 유록. 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썼던 유록레터 1 시즌 1의 8번째 편지였어요. 이제 남해 FM 낭만배달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들리는 에세이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글을 썼는데 제가 시즌 3까지 하고 한 시즌 1당 12편씩 썼거든요. 12편씩 썼으니까 총 36편을 썼네요. 작년에. 그러고 지금 글을 못 쓰고 있는데 이제 다시 글을 써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금산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산인데요. 여러분도 꼭 남해에 오시면 꼭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올라섰을 때. 근데 웬만하면 저는 차로 오시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후에 딱 봤을 때 그 놀라운 광경.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날씨가 좀 맑은 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모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금산 입구라고 하는 그 정류장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요. 둘 다 조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파른 길이 그 금산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상주 두모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은 조금 완만한 길이에요. 조금 더 걸리겠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둘 다 한번 올라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산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등산 가고 싶으시면 저한테, 남해 계신 분들 저한테 예, 제안해 주시면 저는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한 곡도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해요. 다음 곡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올게요. 전미도가 부릅니다.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난 내 눈물도 따스히 감싸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요 처음 그날처럼 네,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낭만은 이제 끝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낭만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즐거운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낭만 페달부 유록은 이만 물러날게요. 마지막 곡으로 폴킴의 비 들으시면서 즐거운 또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Running down to my memory